서울의 한 여름 오후 햇볕이 내리쬐는 강남 거리,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틈에서 한 아이가 작고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외쳤습니다. 전단지 받아가세요. 할인 행사 중이에요. 아이는 커다란 가방에 전단지를 가득 담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이 온몸을 적셨지만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12살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때 그는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곧장 일터로 향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민호의 엄마는 몸이 아팠습니다. 오랜 시간 병을 앓아왔고 치료를 받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했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민호가 엄마를 지키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도 민호는 강남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무시하고 누군가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젓고 지나갔죠. 오늘도 쉽지 않네. 민호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대형 빌딩 앞에서 차에서 내리는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고급스러운 분위기.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며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막 비서에게 전달받은 듯 향기로운 커피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민호는 그녀를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호의 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거 마시면 안 돼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커피를 들고 있던 여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여긴 애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야. 어서 가렴. 하지만 민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진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그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전 들었어요. 그분이 그 안에 뭘 넣었다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민호가 들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커피에는 정말 무언가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길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민호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그 커피 마시면 안 돼요. CEO 윤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순간적인 침묵, 그리고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그냥 길에서 전단지 돌리는 애 같은데. 민호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이 전화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사장님이 마실 커피에 뭘 넣었다고요?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대체 누가 그랬다는 거지?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그를 향해 힘겹게 미소 짓던 모습이. 옳은 일을 하자, 민호야. 결국 민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전단지를 돌리다가
우연히 어느 카페 앞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어떤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들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내일 아침 윤주가 커피를 마시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윤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누군지 봤어?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그 사람 바로 사장님 남편이었어요. 뭐, 이번에는 비서까지도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장님의 남편이? 민호는 두려운 눈빛으로 윤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 그 사람 얼굴을 알아요. 뉴스에서도 본 적 있고 여기 빌딩 입구에서도 몇 번 봤어요. 전 진짜로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요. 그 순간 윤주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그랬다고? 네, 민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윤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커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작 커피 한 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이 커피 검사해봐. 윤주는 천천히 커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일 뿐인데 이 작은 종이컵이 그녀의 목숨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물건이라니.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검사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 아이가 헛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윤주는 비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장 검사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확인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비서는 곧바로 보안팀에 연락을 했고 커피는 정밀 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윤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남편이 그럴 리가. 아니, 설마.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주의 사무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 사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나왔지? 비서는 손이 떨리는 듯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커피 안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쿵. 윤주의 심장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뭐라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새도 맛도 없는 독이었어요. 소량만으로도 몇 분 안에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입니다. 그 말은 즉 사장님이 만약 마셨다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겁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윤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이구나. 그녀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편이란 말이지. 윤주는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강하게 버텨야만 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남편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하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주는 그 목소리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 윤주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우리 오랜만에 식사나 하자. 준호는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에 보자. 남편이 흔쾌히 만남을 승낙했다. 하지만 윤주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반응에는 어딘가 미묘한 어색함이 있었다. 윤주는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물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준호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렸어?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준호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커피. 뭐, 그 커피 안에서 독이 검출됐어.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윤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나도 궁금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당신 마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네? 그 순간 윤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마셨다면?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셨다면 위험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말이지. 내 커피라고 한 적 없는데?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주의 사무실 안 묵직한 공기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면에 앉아있는 준호는 손을 꼭 쥔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그의 앞에 봉인된 커피 컵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서 독극물이 나왔어. 컵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지만 준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윤주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 윤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칼처럼 날카롭게 그를 파고들었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는 거야. 당신이 너무 성공해서 질투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 그런데 왜 당신이 먼저 마셨다면 큰일 날 뻔했네라고 했지?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야 그냥 상황을 보고 한 말이지.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윤주는 태블릿을 켜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호는 사무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윤주가 그 커피를 마시려던 찰나 소년이 뛰어와 온몸으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준비한 커피더라. 네, 여기에 독이 들어있었고 네, 이제 더 할 말 있어? 윤주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윤주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오해라고?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윤주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준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 당신이 나한테 기회를 줬어? 네, 이걸 마셨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겠지. 그렇지? 네. 넌 나를 죽이려 했어. 그런데 내가 널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윤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경찰이 수갑을 들고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준호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난 그런 짓 안 했다고. 준호는 온몸을 버둥거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그제야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주야, 제발 한 번만 나를 믿어줘. 하지만 윤주는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준호는 경찰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윤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찰들이 준호를 데리고 떠난 후 윤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사장님, 아직은 목소리였습니다. 윤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전단지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윤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 윤주는 천천히 걸어가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너 없었으면 난 정말 위험했어. 고마워, 민호야.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주는 살며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호야. 네, 너 지금 어디서 자고 있어? 민호는 당황한 듯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머뭇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공원 근처에서요. 윤주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국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네, 이제부터 넌 내 집에서 지낼 거야. 네. 민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자, 가자. 우리 집으로. 윤주는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이라는 곳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윤주의 차 안 민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부드러운 가죽 시트, 평생 처음 앉아보는 차였습니다. 진짜 저 같은 애가 가도 되는 건가요? 윤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야. 민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주의 저택 앞 도착한 곳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대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 높고 웅장한 문, 그리고 윤주의 고급스러운 집.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집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야. 윤주는 차에서 내리며 민호에게 손짓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밖에서 자도 괜찮은데. 그럴 거면 아예 널 안 데려왔겠지? 윤주는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민호는 처음으로 따뜻한 집이라는 곳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집 안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어느 하나 민호가 살아온 환경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순간 이게 다 꿈이면 어쩌죠? 민호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윤주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깨지 않으면 되잖아. 민호의 방, 넓은 침대, 커다란 창, 그리고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너무나도 푹신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맘에 들어? 네, 그럼 이제 씻고 편하게 자. 사장님. 응? 저 진짜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윤주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여긴 이제 내 집이야. 그 말 한마디에 민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익숙해진 민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그녀는 민호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타지에서 힘겹게 살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까지는 곁에 있었지만 어머니가 병을 얻고 일을 못하게 되면서 민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도시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요즘 뭔가 고민 있는 것 같아. 무슨 일 있니?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계세요. 어릴 때까진 같이 살았는데 몸이 아프셔서 제가 돈을 벌러 나왔거든요. 사장님은 놀라면서도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연락은 해봤어? 네, 가끔 전화는 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세요. 그 말을 듣자 사장님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당장 가야지. 뭘 고민하고 있어? 네, 너희 어머니 어디 계신데? 강원도 쪽이요. 근데 제가 갈 돈이 걱정 마. 내가 내 아들처럼 지내는 동안 내 어머니도 내 가족이나 다름없어. 지금 당장 가자. 민호는 믿기지 않는 듯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가도 돼요? 그럼 가족인데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민호는 몇 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몸이 쇠약해진 어머니는 누운 채로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 민호는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우 얼마나 힘들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 어머니도 괜찮아질 거예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호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 치료도 제대로 받으시고 편히 지내시면 돼요. 어머니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라뇨. 민호가 제게 준 것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니고 어머니는 사장님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민호는 드디어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다시 같이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곁에서 듣고 있던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원하는 곳에 닿게 되는 법이야.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찾은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